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돈바스 지역 휴전선인 탄광마을 부울레다를 중심으로 기갑부대의 화력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 수만 발의 포탄을 쏘는 물량 공세에 집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체계로 효과적인 반격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직후만 해도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전차부대를 이끌고 일주일 내로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오히려 러시아 전차는 현재까지 1477대나 파괴되고 버려지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황의 반전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이 제공한 제블린은 우크라이나의 1등 공신으로 떠오르면서 성스러운 제블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당 1억짜리 제블린에 50억짜리 러시아 전차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일각에서는 전차 무용론까지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가을에 펼친 동부 역공세에서 전차의 대화력이 이어졌고, 이에 사람들은 전차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군이 문제였구나를 깨달으면서 결국 전차 무용론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본질이 변하고 마찰이라는 요소가 없어진다면 모를까, 전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상군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전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계는 더욱 전차의 첨단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전차의 판단 여부가 되는 기술이 바로 APS 능동방어 체계이죠. APS 능동방어 체계는 전차와 전투보병 차량의 생존성을 극대화하여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도 러시아 전차가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는 러시아 전차의 APS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APS는 전차 킬러로 급부상한 제블린, 스팅어와 같은 대전차 무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차 내 유일한 장비입니다. 또한 첨단 APS는 단순히 생존성만 늘려주는 것이 아닌 더 위험한 환경에서 맘 놓고 작동할 수 있는 기동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전투에서 손실되거나 손상된 차량의 수를 줄임으로써 군사작전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므로 적군에 대한 억제력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첨단 기갑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APS 탑재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요. 한국이 노르웨이에 제안했던 K2NO나 폴란드에 제안한 K2PL, 호주에 제안한 레드백 AS21에는 도입 국가 요구에 따라 모두 외산 APS를 옵션으로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주는 독일 라인멘탈에서 도입하기로 한 복서 장갑차에 이스라엘 아이언피스트 APS 탑재를 요구했는데, 라인멘탈 랜스 포탑에는 아이언피스트 APS 탑재가 어려워 호주 국방부는 복서 차량을 우려 프로젝트 목록에 올렸고, 이내 계약을 수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APS 장착 유무가 전차 및 장갑차 도입에서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APS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단 3곳으로 꼽히는데요.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이언피스트,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미국 레이시온사의 퀴킬, 그리고 러시아 로스트텍사의 ADS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두 회사가 개발한 APS가 전 세계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퀴킬이라는 자국산 APS가 있는 미국도 M1 에이브람스에 이스라엘 트로피를 채택하였고, 지난 1월 5일에는 브래들리 장갑차에 아이언피스트를 탑재하기 위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만을 고집하는 미군이기에 가격, 성능, 실전 경험 등의 이유로 미국 레이시온사의 퀴킬 도입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제 APS를 선택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일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떠오른 한국의 한화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차세대 능호방호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한국형 APS를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한화 시스템은 2026년까지 하드킬 방식과 소프트킬 방식 모두 운용하는 복합형 능동방호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APS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왜 굳이 한국군과 한화는 자체 복합형 APS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개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인데, 김규백 한화시스템 지상무기 사업단장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과제 수행을 통해 능동방호 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라고 하였죠. 즉 APS가 전차 및 장갑차 도입에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사우디나 UAE 등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잠재적인 수출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APS는 모두 이스라엘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방산시장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기갑 전력에는 이스라엘제 APS를 달 수가 없는데요. 사우디와 UAE는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으며 아예 국가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우디와 UAE에 수출되는 무기에 자국산 장비 탑재를 거부하고 있죠.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군사력 우위를 보장하는 정치적 약속을 맺어 매년 막대한 첨단 군사 기술과 장비를 포함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APS를 탑재한 기갑 차량을 중동 국가에서 얻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앞으로 한국의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이나 K2 사막형 전차같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형 APS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UAE와 사우디 입장에서는 첨단 APS 장비가 지극히 탐날 수밖에 없는데요. 후티 예멘 반군이 이란을 통해 입수한 러시아제 콩크루스 대전차 미사일은 연일 사우디의 에이브람스 전차 뚜껑을 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우디라 해도 수십억짜리 전차가 단 한 방에 고철이 되는 상황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중동 국가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제 같은 첨단 무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요. 한국은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적대한 적이 서로 없고, 무엇보다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은 사우디가 원하는 신뢰도가 높은 첨단 무기체계 라인업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마르지 않는 오일머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메리트가 되기도 하고요.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는 100조 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군사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상 장비만 하더라도 예멘 내전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인 600여 대의 M1A2S 에이브람스 전차와 예비 전력인 M60A3 전차 등 미국제 전차를 대체할 200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독일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독일이 인권 문제로 인해 대사우디 무기 금수 발표를 공식화한 이후 사우디 역시 앞으로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천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제 무기 역시 이스라엘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K2 사막형 흡표와 레드백 AS-21이 새롭게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00조 원이란 사업 규모는 일단 차치하고, 특히 한국형 GPS가 탑재된 기갑 차량의 수출은 대당 이익률이 대폭 향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제 APS는 개당 12억에 이르러 전차 전체 도입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한국의 차세대 APS는 현존하는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지상 최고의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계약 체결 원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에이사 레이더 등의 탐지 센서로 위협체를 정확하게 탐지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획득 및 융합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 여기에 위협체를 대응탄으로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과 지향성 방해 장비를 활용한 소프트킬 기술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응탄으로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한국형 APS에 세계 최초로 탑재되는 기술이죠. 에이사 레이더는 잘 알고 계시듯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KF-21 탑재용 레이더가 지상형으로 탑재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보다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AI와 DIRCM 기술입니다. 사실 하나는 화력 체계와 레이더 기술력에서 세계적 반열에 오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AI 기술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접목하였는데 방산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 위성산업, 열화상 이미지의 초고해상, 5G,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대 AI 학술대회인 CVPR 2022에서 하나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초고해상도 기술 부문 1위를 수상했는데요. 당시 중국 알리바바와 샤오미 같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계적 기업 100곳과 경쟁하여 얻어낸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독보적인 AI 기술이 APS에 접목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데요. 즉 치트키이자 필살기인 것이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APS는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많은 돌발 변수 상황의 전장에서 미리 위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사체의 종류와 궤적에 따라 APS를 활성화할지 혹은 회피 기동을 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가장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써 전차와 승조원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가히 차세대 APS라고 불릴만 한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DIRCM 기술입니다. DIRCM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라고 불리는데요.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켜 아군 무기를 보호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 기술을 2018년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당시 세계 6번째 개발이었습니다. 사실 DIRCM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항공기로 적의 대공 미사일을 교란할 때 사용되어 개발 목표는 사실상 KF-21의 탑재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기술이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PS에 구체적으로 소프트킬 방식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기존 이스라엘제 트로피나 이언피스트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의 조합을 사용하여 방해 신호를 보내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는데요. 반면 DIRCM은 특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미사일의 열 신호를 감지한 다음 유도 미사일 시커의 헤드에 직접 빔을 조향하는데 기존 방식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하나의 새 무기체의 개발은 오래전부터 착실히 기술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KF-21 사업이 단순히 전투기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 모든 한국의 무기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KF-21의 비행 시험의 성공은 하나를 포함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고 더 이상 한국이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과 무기 산업을 지닌 나라라는 걸 증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한국과 하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하나는 야구 빼고 다 잘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